반갑습니다. 장종료 시장점검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 상승 마감하긴 했는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7천억 이상 매도를 했습니다. 네, 수급이 좋지 않은 상황이고 그 좋지 않은 수급 상태에서도 뭐 내리지 않은 것은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우려했던 것처럼 지수가 시원하게 오르면서 나머지 종목들이 소외가 되는 그런 흐름은 다소 진정이 된 그런 상태고 그래서 지수가 오르고 소외되는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코스닥 수급이 아주 좋아지면서 그리고 1천선을 돌파하면서 예상과는 정반대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형주가 부진하고 중소형주가 선방해가는 뭐 체감하기로는 굉장히 좋은 그런 모습인데 이런 형태의 흐름이 뭐 각 포지션마다 다르겠지만 그래도 이 삼성전자를 보유하지 않고 유동성 장세를 대비를 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투자자들에게는 미리부터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코스피가 뭐 올랐다는 거, 외국인 매도가 대량으로 나왔다는 거, 그리고 삼성전자가 부진한 흐름인 거, 그걸 바탕으로 해서 지수를 견인할 만한 새로운 종목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준동을 하고 있는데 카카오뱅크 상장까지는 어느 정도 재료가 남아있는 상태다 보니까 걔네들이 지수를 올리거나 아니면 유지하는 이런 형태로 가고 중소형주의 흐름이 좋아지는 그렇게 해서 에너지를 축적해가는 이상적인 형태로 가는 쪽에 점점 더 이제 무게가 실리니까 시장에 대해서 한결 더 좋게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네이버 카카오뿐만이 아니라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셀트리온 그리고 사실 2차 전지주들 거품이 많이 껴있으니까 LG화학하고 삼성 SDI하고 요렇게 실질적으로 가치가 없거나 가치를 창출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평가를 받는 종목들 일종의 거품이 낀 종목들이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가 넘어갑니다. 물론 삼성전자 아니 20% 아니고 16% 정도. 삼성전자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얘네들만으로도 시장이 움직일 수 있다. 즉 가치가 올라가지 않는 상황에도 어떤 유동성만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점점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 여기에 주목을 하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코스닥 지수 굉장히 좋은 흐름입니다. 변동성 상단까지 근접한 상태인데 단순히 이제 올랐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수급이 굉장히 좋아졌다라는 부분에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량으로 산 것뿐만이 아니라 기관 투자자들도 매수로 들어왔고 그런 어떤 부분이 이제 차익 프로그램 매매까지 같이 들어오면서 거래 대금이 늘고 상승하는 그래서 단기간에 이 고점을 돌파할 만한 어떤 에너지를 보여주고 있는 이런 점은 아주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코스닥이 상승하는 과정에서 의약품 업종이 관심을 받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를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들의 고른 상승세 그러니까 건강한 흐름이고 튼튼한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코스닥이 의외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형태의 전개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됐고 뭐 코스닥은 유동성의 힘, 뭐 투자 심리 이런 걸로 움직이니까 사실 조금 먼저 달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거기다가 이 연봉 기준으로도 굉장히 양호한 모습을 보이는데 뭐 올해 이렇게 되든 내년에 이렇게 되든 한번 크게 치고 갈 만한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중소형주 코스닥 상승에 영향을 받는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을 계속 유지를 하고 가능하면 포트폴리오에서 삼성전자를 빼고 구성을 하시면 시장 수익률을 넘어서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보유 종목에 조금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아이고. 일단 영신금속을 오늘 사가지고 추가 매수했습니다. 3,300원에. 그래서 20만 주로 깔맞춤을 했고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냥
지금 가격도 나쁘지 않다라는 거, 그리고 그냥 보기 좋게 19만 뭐 얼마였는데 요 20만 주로 맞추는 그런 작업이었고, 뭐 특별한 것보다는 계속 말씀드려왔던 것처럼 글로벌 기업들하고 거래하는 회사고, 이 공급선에서 어떤 중요하진 않지만 빠지면 안 되는 이런 상태고, 뭐 고객사 무서운 줄 알고, 뭐 이런 부분들 해서 이 현대차, 테슬라, 이런 회사들의 글로벌 공급망에서 계속 자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그렇게 성장하는 기업들, 그리고 세계적인 다국적 회사에서 어느 정도 공급의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상태다. 이런 걸 감안했을 때 현재 시가총액 652억이니까 뭐 1000억 정도 되면 이제 뭐 웬만한 종목 보시면 아시겠지만 개나 소나 1000억 넘어가니까 그래서 뭐 지금 가격이 크게 부담스럽지 않다. 뭐 요런 여러 가지가 겹쳐서 일단 요렇게 맞춰놨습니다. 뭐 물론 추가 매수의 계획은 없지만 일단 깔맞춤하는 목적으로 그냥 그렇게 했고, 말이 나온 김에 차트를 보자면 뭐 특별히 나쁘진 않습니다. 시간이 뭐 당분간 이제 변동성이 줄어들었으니까 당분간 여기서 에너지를 모아가는 형태가 될 수 있는데, 모아간 다음에 또 방향을 정할 때 아래쪽이냐 위쪽이냐라고 했을 때 아래쪽으로 가면 시총이 500억대가 됩니다. 뭐 최대 주주가 이제 혼자 먹겠다 이런 것도 아니고, 뭐 그런 기업이 적자를 내는 상황도 아니고, 성장 가치가 반영이 되고 이런 상태에서 다시 이쪽으로 온다? 시장이 완전 망가지지 않는 이상은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그럼 에너지를 어느 정도 모은 다음에 다시 상승으로 방향을 잡을 것이니까, 뭐 이거보다 좋은 종목은 많겠지만 이런 관점에서, 익숙하다라는 관점에서 제가 새로운 종목을 찾아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현 시점에서 새로운 종목을 찾아서 30% 수익을 낸다. 뭐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익숙하지 않은 종목 찾아가지고 친해져야 되는 이런 과정보다 이미 충분히 친하고, 사실 제가 제일 친한 종목이 EV 첨단 소재고, 그 다음이 삼성엠텍이고, 그 다음이 이제 영신금속인데, 이렇게 익숙한 종목을 갖고 편하게 대응을 한다? 뭐 요것도 상당한 메리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들고 가는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런 주가 흐름의 형태는 뭐 단계별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 나쁘지 않은 상태고, 연봉에서도 이런 패턴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요 5년선 장악한 다음 연도의 상승, 그리고 이걸 이어가는 형태가 많기 때문에 뭐 딱히 보유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부담이 될 만한 부분은 없는 그런 상태. 요렇게 이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유스홀딩스 생각보다 부진이 거듭되고 있는데, 뭐 지금 가격에 팔지 않고 나중에 조금 반등이 있으면 그때 정리하는 걸로 하고, NHN박스도 별도로 다룰 거 없이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오늘 이제 이온 컴포텍을 제가 수량을 굉장히 늘렸습니다. 뭐 설명을 하자면 다른 거 있는 건 아니고, 뭔가 이 기술적인 흐름에 맞는 대응을 해본다라는 관점에서 오늘 조금 수량을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이 거래량이 붙고 이렇게 이륙형으로 간다라고 하면 이런 형태로 그림이 그려지는데, 사실 이것만 갖고 매수를 한다라는 것은 뭐 소위 말하면 약간 모험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모험에 가까운 대응을 한 거는 뭐 오늘 인터로저가 팔렸기 때문이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또 수익이 발생했으니까 그 수익만큼의 위험을 감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서 이렇게 한번 질러본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또 내일 돼서 꼴도 보기 싫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또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뭐 이 기술적인 흐름 자체가 굉장히 좀 뭔가 일을 칠 것 같은 이런 느낌도 주고 하니까 왠지 그냥 넘기면 조금 아쉬울 것 같아서 그냥 후회 없이 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후회 없이 제가 이거를 여기서 뭐 한 1,000만 원 날린다. 뭐 각오를 하고 하는 거고 그 앞에 제가 처음 편입할 때도 이온 컴포텍 처음 편입할 때도 그 다른 종목에서 수익이 나서 요거를 편입을 한다라고 그때 보여드렸고 근데 그 종목이 뭔지 생각이 안 납니다. 뭔가 분명히 수익이 나서 이걸 샀는데 예 그리고 이렇게 해서 손해 보고 만약에 끝난다라고 하면 특별히 후회될 건 없을 것 같고 짜증이 날 뿐인데 여기서 수익이 아니 여기 그냥 넘어간다라고 하면 약간 후회가 남을 것 같다라는 그런 부분. 그러니까 정상적인 투자하고는 약간 다른 좀 별개의 어떤 그 가치 개입이 있었으니까 예, 그런 걸 감안하셔서 좀 저만의 특수한 관점에서 산 거니까 예, 그걸 감안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뭐 소위 말하는 아주 뭐 회사가 튼튼하고 이런 건 전혀 아니니까 예, 그런 거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인터로저를 오늘 팔았는데 제가 인터로저 목적이 물론 이게 계속 잘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인터로저 목적이 그거였습니다. 1,000만 원. 그리고 여기 매매 손익을 보면 뭐 1,000만 원이 됩니다. 이게 1,000만 원이 넘는데 제가 이원 컴포텍을 사면서 수수료가 나가서 매매 손익이 조금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고 뭐 이게 그러니까 그냥 뭐 더 갈 것 같지만 그냥 처음 목적한 거에 부합을 했으니까 예, 정리를 한 거고 그럼 여기서 이제 따져볼 부분이 그러니까 일단 팔았으니까 그런 거 말고 따져볼 부분이 이제 위험 요인이 뭔지 그럼 어쨌든 만족할 만한 투자를 해야 되니까 그 팔기 전에는 와 이거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하지만 또 팔고 나서 잘 팔았네라고 제가 스스로 생각하게끔 그런 걸 만들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뭘 보고 잘 팔았네라고 하는지 그러면 이제 이 하나씩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게 여기 보시면 이제 계속 전환 청구권 행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전환 청구권 행사가 보시면 물량 부담이 되는 건 분명합니다. 여기 나오는 물량이 6월 23일에 27만 주가 나옵니다. 20만 주하고 7만 주하고 6월 23일.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매도할 수 있는 게 6월 23일이니까 21일부터 시장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 먼저 공매도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 월요일부터 27만 주가 나오게 되고 27만 주가 지나서 이번에 또 있었던 거, 저 며칠 전에 6월 30일이니까 28일에 나올 수 있습니다. 28일에 나오는 게 또 22만 주. 그래서 합쳐서 한 50만 주가 나오게 되고 아직 남은 것도 한 45만 주가 있습니다. 그러면 50만 주 50만 주가 나오는데 물론 이거를 이 50만 주를 좋은 가격에 팔기 위해서 주가를 올린다라는 관점과 50만 주 나올 때까지 주가를 올렸으니까 이때부터 이제 50만 주를 판다. 이 두 가지 관점이 충돌을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만약에 이 시점에서 처음 시작하면 모르겠지만 이미 어느 정도 수익이 난 상태입니다. 수익이 난 상태에서 시장에 물량이 출회가 될 것이냐 아니면 이것 때문에 더 올릴 것이냐 요거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팔았으니까 아니 2만원짜리니까 지금 수익 40%니까 요거 가지고 시장에서 이 50만 주를 털고 나서 그러면 그 물량을 또 받고 나서 교환사채 자사주하고
나머지 전환 청구권 45만 주 하고 더 해가지고 다시 올려먹지 않을까. 뭐 요렇게 이제 생각하는 게 속이 편할 겁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잘 팔았어. 뭐 올라가더라도 여기서 올라가더라도 그때는 팔 수밖에 없었어. 이런 식으로 이제 후회를 하지 않도록 이 심리를 만들어 가는 거. 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후회가 항상 다음 결단을 흐리게 만들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결국 남한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후회를 하다 보면. 그러면 남한테 의지하다 보면 결국은 그 사람과 같은 입장이 아니고 또 그 남이라는 존재가 100% 맞을 수는 없고. 그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냐면 남한테 의지를 한다. 이 사람이 처음 맞추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맞춥니다. 그러면 이때까지는 굉장히 나름 몸을 사리고 조심을 합니다. 근데 한 4번 정도 맞았다. 그럼 이 사람 무조건 맞네. 5번째부터 굉장히 세게 배팅을 합니다. 근데 이때 틀려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5번 중에 남은 4번 맞추고 1번 틀렸지만 그 낱말을 듣는 사람은 정말 골로 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모든 판단을 스스로 하시는 게 맞고, 제가 이 무대에서 광대 노릇을 하니까 여러분들은 그게 맞다 틀리다만 판별을 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인터로즈는 다음 주부터 이제 물량 부담이 있을 거고, 그 물량이 2만원 초반에 전환가액의 신주니까, 전환가액을 갖고 있는 신주니까 지금 팔아도 한 40% 이익입니다. 뭐 그리고 주가를 올린다 하더라도 그 파는 애들한테 어느 정도 주가 올려서 배려를 해줬고, 그럼 지들이 알아서 팔고 그 다음에 움직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으로 이제 가는 게 맞으니까. 그래서 정리를 다 했습니다. 예. 그리고 제 노래가 큰 변동은 없는데 조금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게, 어쨌든 대선 테마로 엮이는 부분에서도 기대할 게 있는데, 오늘 오리콤이라는 종목이 오리콤이라는 종목이 이재명 관련주로 상한가를 갔습니다. 뭐 전 정치를 잘 모르고 또 누가 대통령이 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경험적으로 대통령 선거가 5년마다 있었는데 이때마다 항상 그런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가장 처음 잔치가 벌어진 게 이제 그 2007년 대선, 이때 이제 그 한반도 대우나 뭐 4대강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이화공영 특수건설 이런 애들이 그냥 정말 미친 듯이 올라갔는데, 2012년 대선에서 그때는 특수했겠지, 그런 일이 없겠지 하다가 이때 또 올라가는 겁니다. 이때는 그때 안랩이라든지 이런 게 또 미친 듯이 올라가니까 대선마다 이제 축제다 해서 2016년 그때도 어쨌든 또 상식 밖의 어떤 강력한 흐름을 보였고, 이번 대선도 놓칠 수 없는 또 축제인데 오리콤이 스타트를 끊었다.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항상 그렇지만 대장주가 나가고 나면 그럼 대장주하고 비슷한 조건의 종목들이 이제 키를 맞춰가는 이런 형태가 되니까, 그래서 지금 이재명 관련주가 진동을 했다, 오리콤이. 그리고 무슨 관계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재명하고 엮여가지고 올라갔다라는 부분. 그리고 그 올라간 종목이 어쨌든 시총이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종목이라는 거. 한 1000억대가 안 되던 종목이 1000억대 위로 올라갔다. 이런 거라는 측면에서 항상 그렇지만 주가가 올라갈 때도 먹을 게 많아야 되는데, 뭐 시총 1조짜리가 움직인다. 지가 뭐 움직여봤자 얼마나 움직이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작은 종목이 테마의 어떤 시작을 가게 되는데, 뭐 제 노래도 시총이 1,500억 되면 대선 테마에 관심을 받던 이런 종목들 생각하면 굉장히 사이즈가 작은 편입니다. 시작해가지고 뭐 시총 1조까지 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래서 이 오리콤이 이재명 차기 대선 후보 효과로 상한가를 갔다. 그러면 일단 성남에 있는 판교밸리 거기 있는 기업들 빼고 성남
토박이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이전보다는 또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그런 점에서 제너레이가 오늘 큰 변동이 없었지만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해외 증시가 계속 부진한데, 유동성이 보강이 되는 상태에서 해외 증시가 부진하면 외국인이 파는 정도, 외국인이 팔면 대형주들에서 수급이 나쁜 그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럼 대형주가 수급이 나쁘고 지수가 움직이지 않는데 유동성이 보강이 된다? 중소형주들이 점점 좋아지는데, 그러면 거기서 이제 어떤 방아쇠가 될 만한 재료가 있는 종목들은 훨씬 더 좀 탄력 있게 관심을 받을 수 있고, 뭐 개인적으로 이제 보유를 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지만, 제노레이가 오리콤 다음 타자가 되지 않을까, 이런 좀 기대는 해봅니다. 뭐 그렇다면 당장 내일은 아닐 거고, 당장 뭐 월요일은 아닐 거고, 한참 오리콤이 상승한 다음에 뭔가 좀 반응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희망사항이 섞인 전망을 해봅니다. 네, 그러면 댓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이 과정들이 제가 아까도 그랬지만, 제가 어떤 심리고 이런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뭐 이온 컴포텍 산 게 이러이러한데 후회를 안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실질적으로 어떤 사고 구조로 매수를 하고 또 대응을 해 나가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게 사실 여러분들께 그 어떤 뭐 매매 기법이나 이런 것보다도 그게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사실상 간접 경험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계속 해드리는 거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실속 있게 이렇게 간다면, 여기 이제 우리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계속 수익이 같이 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점점 화기애애해지고, 물론 시장이 좋을 때 한정이 되겠지만 내년까지는 시장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때까지 우리가 잘 계좌에 살을 찌우고, 그리고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 때, 그 위험하다는 생각은 아주 간단합니다. 도저히 내릴 것 같지 않다. 종목을 보고 이런 생각이 들면, 시장을 보고 이런 생각이 들면, 이게 제일 위험한 신호입니다. 도저히 내릴 것 같지 않은데? 그러면 다 던지고 시장에서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느낌이 날 때 이제 주식을 싹 정리하고 태국에 한 6개월 가 있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그 6개월 동안 자리를 비워버리고 전부 매도하고 같이 쉽시다 라고 하는 게, 6개월 동안 뭐 계속 시황을 적고 뭐 이 유튜브 녹화를 해서 올려드리고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유익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아무튼 요때 같이 시장에서 빠지는 걸로 여러분들, 예,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근데 뭐 은행주, 증권주가 다 비슷하니까 이렇게 막연하게 증권주, 은행주 선택하려고 하는데 검토, 그러면 제가 여기서 은행주 전부 다 분석하고 증권주 전부 다 분석해가지고 얘가 조금 좋은 것 같은데요, 이러면 진짜 1시간도 부족합니다. 예, 그래서 뭐 배당주로서 성격으로 따져보면, 이 배당주로서 은행주, 증권주가 결코 나쁘지 않으니까, 예, 잘 생각을 하신 거고, 그럼 요 안에서 배당이 목적이니까 배당이 제일 큰 거, 뭐 예를 들면 대신증권, EUB 같은 애들, 뭐 이런 애들이 배당은 좋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난 배당 목적이니까 오직 배당만 보고 대신증권, EUB를 살 거야, 이렇게 하면 끝납니다. 근데 그 목적에 부합했는데 나중에 배당 시즌이 돼서 주가까지 같이 오른다, 뭐 이런 게 이제 진짜 투자의 묘미인 거고, 처음부터 배당도 먹고 이 시세 차익도 먹어야지 이렇게 해서 덤비면 욕심입니다. 그러면 어떤 게 나오냐면 이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거까지 찾아드리긴 좀 어렵고, 다만 배당 목적이면 대신증권, EUB가 가장 낫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저도 이 혈류 사건 이후로 조금 이제 그 경각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SK 머티리얼즈.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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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탑. 예, 그 일찍 제가 녹화를 해서 뒤에 댓글을 쓰신 것 같은데 이것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뉴파워 프리즈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정 소모. 아이고. 그러니까 뭐 사실 감정이 제가 상하는 게 한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어쨌든 우리가 주식 투자를 잘하고자라고 하는데 이게 저한테 의지를 하시면 안 되고 그냥 제가 광대가 돼서 판별을 하시라고 그리고 간접 경험을 하시라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게 이제 저한테 의지를 하는 것처럼 돼버리면 제가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일이 혹시라도 잘못되면 제가 아주 경멸하는 그 주식 시장의 사기꾼들이나 광고 수입만을 목적으로 뭐 과잉 그 영상을 올리는 그런 주식 유튜버들 이런 사람들하고 제가 다를 게 전혀 없어져 버립니다. 저한테 의지를 하시면. 예,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거에 대해서 조금 제가 불편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게 아닌데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맞고 그러면 그냥 저 사람 따라서 하면 되겠네 하다가 계속 맞다 보면 이제 계속 맞으니까 이제 아주 세게 풀베팅 해버려야지. 이때 제가 틀립니다. 보통. 항상 그럽니다. 그러면 저는 뭐 이렇게 6번 중에 1번 틀렸지만 그 6번 중에 1번 틀린 것 때문에 정말 투자가 망가져버리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거는 제가 정말로 원치 않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기미만 보여도 굉장히 예민해져 버립니다. 예, 그래서 그거는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두 번째 뭐 제가 아예 사가지고 이렇게 보여드리는 종목 아니 매일매일 사서 보고 있는데 이게 또 어쩌고 저쩌고 얘기가 나오면 제 입장이 어떻게 되냐면 아니, 미래는 모르는 거니까 주가가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모르는 상태에서 논쟁을 해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모르는 건데 모르는데 오를 거다 내릴 거다 가지고 싸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전 거의 없다고 봅니다. 거의 없고 그냥 낭비라고 보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네가 본 거 틀렸어. 야 그거 아닌 거야.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여기서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별도로 이제 유튜브 영상을 제작을 하셔가지고 올리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것도 보고 뭐 관심 있게 찾아보면 이것도 보게 될 거니까 그거에 대한 판단을 하실 수 있는데 저한테 미래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거 오를 거다 내릴 거다. 물론 저는 이제 오를 것 같아서 다 사는 거니까 그럼 저는 오를 거다는데 이 미래를 보고 이거 별론 거 아니야? 나쁜 거 아니야? 논쟁해봤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예, 이미 저는 오를 것 같다라고 했는데 내릴 것 같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뭐 올라가면 그냥 조용히 묻혀버리면 끝나는 거고 저는 계속 여기서 하고 있으니까 저는 완전 다 빨가 벗겨져가지고 노출돼 있는 상태고 그냥 말 한마디 툭 던졌는데 떨어져가지고 맞으면 그거 봐라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피곤해지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도 굉장히 좀 불편하고 예, 심지어 뭐 다루고 있는데 매일매일 보고 있는데 예, 그런 거. 예. 그리고 세 번째가 이건 뭐 조금 약간 배부른 소리일 수도 있지만 너무 좋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 그런 분들 때문에 요분들의 어떤 이 찬 티가 안 티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속된 표현을 하자면 빠가 까를 만듭니다. 그래서 너무 또 좋게 표현해 주시는 분들도 이런 뭐 제 입장에서는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지만 기분이 좋은 거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는 게 이렇게 또 너무 좋게 말씀해 주시면 또 이 성격이 삐뚤어진 분들은 또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그게 좀 불편하고 그렇습니다. 뭐 근데 감정 소모가 분명히 있긴 하지만 굉장히 재밌습니다.
재밌고 뭐 하루하루가 뭔가 알차고 보람된 것 같고, 예, 그래서 좋은 게 훨씬 많으니까, 예, 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구독하고 이 시청하시는 분들이 계셔야 뭐 저도 이 활동에 의미가 있는 거니까. 네, 형제 INC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버스 굉장히 위험한 것 같은데, 근데 이 발상으로만 따지면 이게 굉장히 소수의 발상일 겁니다. 근데 이 소수의 발상이 성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괜찮은 전략 같습니다. 예. 물론 개별 종목이 이렇게 신나게 오르는 상태에서 인버스 역으로 탄다, 이거는 조금 문제입니다. 신고가에서 개별 종목 잘못하면 순식간에 손실이 커지니까, 반대로 탔을 때. 근데 지수가 신고가 뚫었다고 해서 모든 투자자들이 수익인 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외국인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예, 그런 점들을 생각했을 때 뭐 좋은, 생각보다 뭔가 느낌이 오는 전략인 것 같습니다. 맞을지 틀리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래서 좋은 성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대성산업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소형주 매도하고 나서 코스닥이 오늘 또 올랐습니다. 예, 아주 괜찮습니다. 예, SB 인베스트먼트 사셨고, 요것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거 시간이 조금 시간이 늘어져서 10분 만에 다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다시 보고, SK 머티리얼즈. 예. 일단 SK 머티리얼즈가 에너지를 오랫동안 축적하고 상승을 했습니다. OCI에서 SK 매각이 된 거고, 주인이 바뀐 이후로 좋은 형태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계속 매출이 증가하고 이익이 증가를 하고 있으니까 긍정적이고, 작년에 상승하고 올해 행보하고 내년에 또 상승하는 그런 식의 흐름을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당분간 크게 재미는 없을 것 같다라는 거. 잘해야 박스권 흐름이 될 것 같고, 그리고 회사의 전망이 어떻느냐. 이 회사 전망은 그 반도체용, 그리고 디스플레이, 태양광, 특수가스를 하고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 사업에 희소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쟁사가 많아가지고 진짜 10원짜리 20원짜리 먹는 게 아니라 안정적인 수요처가 계속 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어떤 이익 증가가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지금 주가를 유지하고 내년에 유동성의 힘으로 한 번 더 상승하고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작년에 에너지를 너무 많이 썼고, 그리고 지금 적정 주가가, 실적에 따른 적정 주가가 한 50% 이상 좀 초과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성장하는 부분을, 성장 프리미엄을 반영을 한 거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성장 프리미엄을 반영을 한 걸 괴리를 메우고 다시 이게 치고 나가려면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SK 머티리얼즈는 당분간 그냥 현 주가에서 큰 변동이 없는 흐름이 되지 않을까. 예. 그러면 이제 질문의 요지가 뭐냐? SK 머티리얼즈 한번 봐주세요. 예, 그러면 사실은 제가 기분 안 좋을 때는 봤습니다 하고 끝납니다. 그냥 봐주세요 해서 봤습니다 하고 끝나는데, 오늘 살펴봤습니다. 성장 프리미엄을 주가의 가격에서 반영을 하고 있으니까, 당분간 주가 상승보다는 계속 성장 프리미엄이 실질적인 숫자로 나타나는지를 확인하면서 미리 달린 주가하고 그런 가치하고의 괴리를 메워가는 그런 행보 흐름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탑.
이 한탑이 아마도 옛날에 그 공기총 살인 사건, 그 영남 제분이라는 종목일 겁니다. 아마도. 예, 그래서 그 회사 이미지가 한번 그렇게 망가져 버리면 다시 재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재기 불능이 되고, 그래서 이게 분명히 이 회사가 나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외면을 받고, 고객사들한테도 가능하면 외면을 받습니다. 그 오너 쪽이 그런 식으로 이런 무리를 일으켰는데 지금 감옥에 가야 있을 것 같은데, 그 공기총 살해 사주한. 그런데 그런 종목이 이제 앞으로 좋아진다? 뭐 그러려면 매각을 해야 됩니다. 요게 좋아지려면. 예, 매각을 해야 되는데 뭐 매각을 했나? 그 옛날에 제가 한참 이거를 매각한다 이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매각을 그래서 매각을 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경영권 분쟁이 있었구나. 예, 매각을 한 건 아니고, 이게 그 기업 이미지를 완전히 씻어버리려면 매각을 해야 됩니다. 매각을 하기 전까지는 뭐 크게 그 이미지가 너무 강력해서 좋아지기는 조금 힘들고, 이때 작년 말에 오른 것도 매각을 하니 많이 이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올랐고, 뭐 그게 무산이 됐으니까 하지 않고, 뭐 들리는 소문입니다. 소문이고 맞을지 틀릴지 모르는데 연세가 좀 많으시고, 그래서 오늘은 팔려고 했다가 이 오너 쪽이 오늘은 팔려고 했다가 내일 취소하고 다시 팔겠다라고 했다가 다음날 안 팔겠다 했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가 나왔다고 들어가지고, 그게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아무튼 그런 소문이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 매각하기 전에는 좀 조금 재미가 없지 않을까? 예, 물론 이게 매집으로 본다면 뭔가 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당장 어떤 반응이 나올 만한 건 아닐 것 같다라는. 근데 이게 좀 수상하긴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회사가 팔리지 않으면 이미지를 극복할 수가 없다. 지금 뭔가 작업을 하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다. 뭐 이런 정도입니다. 네, 그리고 뉴 파워 프리즈마. 네, 뉴 파워 프리즈마 실적이 좋다. 실적 뭐 양호합니다. 이대로 가면 실적 개선이 될 것 같고, 생각보다 회사 가치도 있는 편이고, 식각 방막 공정. 이 식각 같은 경우는 저 앞으로 그 낸드 쪽에 좀 많이 쓰이는 기술이 될 텐데, 예,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성장성도 있을 것 같고, 네, 회사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업이 괜찮으면 이제 기술적인 걸 봐야 되는데, 일단 신고가가 그렇게 멀지 않고 에너지를 축적하고 있는 과정이니까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 괜찮을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는 지금 흐름에서 지금 실적에 따른 어떤 수준은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성장성 여부가 주가 상승 여부를 결정을 할 것인데, 일단 반도체가 시장에서 관심이 집중되는 그런 업종이 아닌 상태. 뭐 예전엔 그랬지만 그런 상태고, 뭐 당분간 또 그럴 것이고, 환율이나 이런 걸 생각했을 때도 그럴 것이고, 뭐 그렇게 했을 때 치고 나갈 만한 모멘텀은 사실 조금 없는 상태. 여기서 에너지를 더 모아가야 되는 흐름이 아닐까. 다만 신고가가 그렇게 멀지 않으니까 에너지를 어느 정도 모은 다음에 다시 랠리를 하면 신고가 랠리로 시세가 조금 날 수도 있을 것 같다. 예,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성산업. 네, 대성산업 꾸준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저평가 상태고, 해외 자원 개발 이런 걸로 해서 좀 들쭉날쭉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원자재 가격 변동에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데, 최근에 이제 원자재 가격 급등할 때 관심 받았다가 이후에 원자재 가격이 중국 정부가 내놓으면서 물량을 투하를 하면서 시장이 급변을 해서, 그래서 지금 재미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길게 봤을 때, 이 종목은 길게 봤을 때 뭔가 한번 상장한 이후로 굉장히 많이 떨어졌는데, 원자재 인플레이션이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게 된다면 조금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 나왔던 이 상승이 상승 초입일 수도 있다. 근데 뭐 어쨌든 환경이 좀 급변했으니까 조금 죽었다가 다시 갈 수도 있고, 그런데 시간이 있다면 뭐 한번 길게 보고 대응을 해볼 만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좋은 것 같습니다. 좋은 것 같고, 지금 아직 추세를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원자재 시장의 어떤 상황 변화에 대해서 이 추세를 유지를 해준다면 이게 이제 긴 호흡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런 측면에서 나쁘지 않고, 일단 요 검은색 선을 이탈을 하는지 여부를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탈하면 치고 가는 거니까 한번 좋은 가격, 매수 가격을 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현재 단가인 줄 알았습니다. 예.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지켜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5,000원 밑으로 가면 뭐 추가 매수를 준비를 하신다든지, 그때 사시라는 게 아니라 다 떨어져서 기간 조정 받을 때 이제 추가 매수를 하신다든지, 이런 대응이 필요할 것 같고, 지금은 추세 타고 가고 있으니까 추세 깨기 전까지는 긍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B 인베스트먼트. 그 부진한 흐름인데, 요 구동 모터 관련해서 이 회사가 이제 태화 기업을 인수를 해서 경기도 쪽에 공장을 만들고 거기에 이제 전기차 관련 설비를 집중하는 이런 작업을 하고 있다. 뭐 이것도 제가 그냥 들은 얘기라서. 그런데 이 작업을 하면 어쨌든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적인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어서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 또 굉장히 투자에 인사이트 있는 분이 이 회사를 나가셨다, 이런 얘기도 있어서 이것도 그냥 카드라고 제가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태화기업 같은 걸 찾아내서 또 투자 회사로서의 어떤 위상을 제고하는 부분에서 이전과 같지 않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시장에서 어느 정도 그런 이전에 받았던 관심이 조금 떨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그게 이제 전기차 시장이 사실 생각보다 그렇게 강력하게 늘지는 않고 있습니다. GM 기준으로 보면 계속 GM 볼트는 5만 대 정도씩 나가고 있고, 태화 기업이 테슬라에 납품하는 것도 크게 늘고 있지만 단독 납품은 또 아니기 때문에 또 한계가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 LG전자 이 파워트레인, LG전자 마그나 이 파워트레인처럼 뭔가 과도기적인, 아니면 아예 전기차 시장이 완벽하게 바뀌지 않고 전기차하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공존을 할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거대한 시장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필요한데, 그냥 전기차에만 매달려 있으면 이 성장이라는 게 굉장히 한계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게 잘못하면 그 회사 너무 비싸게 산 것 같다,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투자의 성과가 나올 때까지 또 이런 부진한 형태가 될 수 있으니까 조금 시간을 갖고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장 종료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